에라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자생출란의 서반과 서호반의 매력과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영상을 서호반의 아름다운 금년 2025년 8월의 신화를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한국 자생출란을 40년 넘게 재배오면서 다양한 품종들을 만나고 산채도 해보고 재배하면서 희로애락의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2025년 8월에 지금은 한국 자생출란이 신화로 올라와서 90% 정도 성장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8월은 내년 3월에 꽃을 피울 자마가 눈을 트고 이제 신화로 올라올 꽃대로 올라올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8월 20일경에서부터 말일까지는 그 자마가 올라오기 전에 수태를 벌브 주변으로 덮어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성장을 하고 겨울을 넘긴 다음에 3월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10월이 되면 화통을 씌우는 작업을 하게 되지요. 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난실에 가시게 되면 소장하고 있는 난들 중에 여배품의 가치와 매력이 한층 폼을 내고 있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도 역시 여배품 중에 꽃물이기도 하지만 여배품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서호반이 발색을 하고 신화로 올라와서 난시를 환하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물을 주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재배하고 있는 출란이 서반과 소반에 관련된 매력과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영상을 띄웠습니다. 자, 출란 여배품 중에 서반은 잎에 엽록소가 적어서 연록색을 띠기도 하고요. 새싹인 신화가 황색 또는 백색으로 솟아오르는 안개 무늬 같은 희미하고 부드러운 얼룩 무늬를 가진 품종을 말합니다. 서반은 그 잎 무늬가 흐리고 경계가 그림의 민화나 동양화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직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그라테이션 발인무늬처럼 뚜렷하지 않고 호피반보다 부드럽고 은은한 특징이 있습니다. 엽록소가 적고 키우기가 까다로운 점도 있으나 과도한 햇빛이나 과습, 과비에 주의해야 하는 서반과 소반의 품종이기도 합니다. 서반은 꽃의 색과 무늬 변화가 기대되는 품종이기도 하고 한국 출란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특히 그 경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황화나 또는 내지 홍화 같은 꽃을 기대하고 선호하는 여배품이기도 합니다. 한국 자생출란 품종 중에 황색 서반은 희소 가치가 매우 높고 에라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반과 서반 무늬를 가진 출란에서 노란색 꽃, 즉 황화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서반 무늬에서 좋은 황화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서 이를 잘 선택하게 되면 뛰어난 황색꽃을 감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황색 서반 출란은 특히 품종 중에 희귀하면서도 그 옆의 무늬와 화색이 아름다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반과 서호반의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에란인들은 이 품종의 독특한 무늬와 색상의 조화를 감상하면서 서반과 서호반을 볼 때마다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황색 서반 출란은 희소성이 뛰어난 꽃색을 볼 수가 있고 무늬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한국 출란의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특히 짙은 황색 서반을 귀품으로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소장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게 되는 사랑받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서반이 아닌 서호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도 있는데 호피반도 아니면서 서반의 경계를 뛰어넘는 한국 출란의 잎무늬 중에 하나로 그 무늬의 양쪽 경계가 선명하지 않을 뿐 짙은 황색이나 채색을 가지고 있고 부드럽게 흐르는 형태를 호피반과는 다르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호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배품에 있어서는 잎무늬 감상용으로 흔히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배품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면서도 우수한 꽃을 기대하는 기대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서호반은 그 무늬 자체의 완성도보다는 앞으로 좋은 꽃이 피어날 가능성을 내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출란 애호가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 서호반을 키우게 됩니다. 특히 서호반은 고정된 명명품의 기준에 속하지는 않지만 무늬가 흐르는 특성 때문에 독특한 미적 감각을 제공하고 난의 성장과 발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이로 인식됩니다. 품종이 서반으로 품종이 구별되지만 서호반이라는 것은 서반에 포함되기 때문에 서호반이라는 품종의 그 구별은 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호반의 특별히 서호반을 통해 난의 잠재적인 아름다움과 변화와 그 가능성을 기대하며 감상하는 경향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요약을 해보면 서호반은 한국 출란에서 독특하고 부드러운 이 무늬로서 명확한 여배품은 아니지만 우수한 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 그 무늬로서 출란 애호가들에게 아주 중요한 감상 포인트로 여겨진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한국 자생 출란의 서반과 그리고 서호반의 가치와 매력에 대해서 그 매력과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국 자생 출란을 재배하다 보면은 보통 난실에 7대3 정도로 이렇게 꽃물과 그 다음에 여배품을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7대3이 이제 7할은 여배품을 모으고요. 재배를 하고 3할은 꽃을 재배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여배품을 많이 선호하고 또 어떤 교환이나 매매에 있어서도 유통인들에 의해서 이 여배품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물은 전시회를 통해서 화려하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소개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한국 자생 출란을 귀품으로 여기는
꽃은 없지만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판이 갈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저의 여러 가지 다양한 재배를 통해서 터득하고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를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같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더 숨겨진 비밀 알고 싶은 그 노하우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올 여름의 마지막 이제 가을절까지 재배에 성공하시고 성공으로 훌륭하게 신화를 올려 꽃을 바라보고 재배할 수 있는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행튜브의 영상이었습니다.